안녕하세요, 파일럿 남편 반쪽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OS 14 개발자 베타 1 버전을 같이 설치해보고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저도 상당한 쫄보라 이거를 아이패드 미니에서 미리 테스트해보고 2-3일 정도 사용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더 마음에 들어서 오늘 제가 주로 사용하는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에도 적용을 해보고 여러분께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설치 방법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되게 간단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타 버전 프로파일을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예요. 여기서 선택하고 아이패드 OS 베타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다운로드가 되면 설정, 일반에서 프로파일로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된 베타 버전을 설치해 줍니다. 설치 전에 이런 동의문 나오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치를 시작하면 재시동이 한번 되고요, 이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페이지에서 베타 버전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미니 5에 설치했을 때 대략 한 30분 조금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베타 버전 설치할 때 궁금증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오류겠죠. 얼마나 오류가 발생하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아이패드 미니 5로 설치해서 한 2-3일 정도 사용해 봤을 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플들에는 특별히 문제점은 없었어요. 정식 버전이 릴리스 되더라도 초기에는 항상 이런 오류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앱들에만 문제가 없다면 이 베타 버전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 시에는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PC에 백업을 해두시고 요거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타 버전 업그레이드 하면 나중에 정식 버전 나왔을 때 어떻게 환원하는지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요. 아까 프로파일 페이지에서 그 해당 프로파일을 삭제해 주시고 패드를 재부팅하면 정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이후에 발열이 생긴다는 분도 있고 속도가 느려졌다 빨라졌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저의 경우에는 발열도 없었고 속도도 그대로였어요. 이 프로도 한번 사용해 보면서 그 부분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카톡이죠. 카톡이 사용 중에 튕긴다는 분들 계시던데 저는 사용하면서 튕기거나 하는 점은 없었어요. 하지만 베타 버전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아이폰에는 하는 걸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폰에서는 아무래도 공인인증서나 금융앱 같이 좀 더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앱들을 못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이폰의 베타 버전 업그레이드는 반드시 신중하게 하시는 걸 좀 추천하고 싶어요. 아이패드 OS 14을 적용할 수 있는 기종은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따란, 이렇게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약관 동의해주고요.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스킵할게요. 넘겨주면 이렇게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앱들을 기반으로 다시 화면이 나오고요. 딱 봐도 위젯 부분이 달라진 게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해보고 애플 펜슬 먼저 한번 활성화 시켜볼게요. 이번에는 텍스트 창에 이렇게 손글씨를 씀으로써 텍스트화 시켜주는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는데요.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텍스트 본격적으로 위젯을 살펴볼게요. 이전 버전의 OS에서는 위젯에 있는 앱을 세로 형태로만 세워둘 수 있었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원하는 앱을 좀 더 직관적으로 원하는 위치에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개별 편집이나 삭제도 가능하고요. 꾹 화면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UI를 변경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고 홈 화면을 유지할지도 선택할 수 있어요.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위젯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앱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제가 잘 사용하는 단축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미리 구성되어 있는 프리셋들이 위젯으로 제공이 돼요. 추가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다시 한번 플러스를 눌러서 스마트 스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가 지정해둔 위치에 계속 앱이 전환되면서 아이패드 자체에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앱이나 시간대별로 앱을 추천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스와이프해서 넘겨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해두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위젯 페이지에서만 위치가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폰은 좀 자유롭게 배치가 되던데 패드는 아직은 안 되더라고요. 베타 버전이라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이 좀 자유롭게 배치가 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쭉 한번 넘겨보면 피드백이라는 앱이 생겼는데 이거는 베타 버전을 사용해보면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살펴볼 앱은 사진 앱이에요. 기존에 하단에 있던 UI가 좌측으로 옮겨진 게 보이시죠? 사진첩의 변화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렇게 축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진첩에 굉장히 많은 사진이 쌓이고 아무리 분류를 잘 한다고 해도 원하는 사진을 찾는 게 좀 불편한데요. 이렇게 줄여두고 그냥 위치를 찾으면 되니까 좀 편리해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달라진 UI를 좀 살펴볼 건데요. 원래는 이 베타 버전을 미니에서만 사용해 보려고 했는데 이 UI의 변화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11인치에도 적용을 해보고 여러분께도 꼭 한번 공유해 드리고 싶었어요. 기존의 패드에는 굉장히 많은 앱이 깔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리를 잘 한다고 해도 오랜만에 사용하는 앱을 찾으려면 검색 기능을 주로 사용해야 됐어요. 그래서 보통 두세 개의 앱을 띄워놓고 멀티태스킹을 하다가 검색창을 띄우려고 하면은 기존에 보고 있던 화면들이 가려지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단으로 스와이프 해주면 스포트라이트만 따로 하이라이트가 돼서 보여져요. 그래서 뒤쪽에 사용하고 있던 앱들이 그대로 보여지죠. 이번에는 쉬리를 한번 볼 건데요. 이 쉬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한창 뭔가에 집중하고 있거나 영상을 보고 있을 때 이게 활성화되면 모든 화면이 가려지기 때문에 좀 많이 불편했어요. 갑자기 화가 나고. 근데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작은 아이콘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오늘 날씨 어때? 이렇게 띄워주는 창 자체도 심플해졌고요. 애플 홈페이지 틀어줘 하면 검색어가 많이 잡히더라도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고 있던 화면을 방해받지 않고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UI가 변경된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은 통화인데요. 작업에 몰두하고 있을 때 전화가 오는 상황이 제일 애매해요.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거절하기도 좀 애매하고 끊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시간이 상당히 길게 느껴지죠. 그래서 저는 아예 아이패드에 이 통화 연결을 안 해놓고 쓰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기능이 개선이 되면서 다시 통화 연결을 하게 됐어요. 전화가 오더라도 내가 하고 있던 작업을 침해받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이렇게 상단에 작은 화면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내 뒤쪽 화면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터치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점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전화는 매몰차게 한번 끊어볼게요. 그래서 사용자의 편의에 맞춰서 변경된 UI를 살펴봤는데요. 베타 버전을 설치하세요 라고 권유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편해서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아이패드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애플 펜슬을 한번 살펴볼게요. 설정에서 애플 펜슬 창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손가락 입력 부분을 활성화 시켜줍니다. 사파리에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주소창에 펜슬로 손글씨를 입력하면 텍스트로 전환이 됩니다. 글씨를 잘 쓴 것도 아닌데 정확도가 뛰어나죠? 아무래도 펜슬을 사용할 때 거치하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일체형 키보드를 같이 사용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대체가 되니까 좀 편한 것 같아요. 한글은 아직 안 돼요. 하지만 이렇게 영문을 썼을 때는 다시 적용이 잘 되는 게 보이시죠? 이거는 애플 펜슬과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요. 사파리가 틀어진 김에 한 가지 기능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웹페이지를 보다가 웹페이지에 있는 동영상을 실행하고 싶어요. 전체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카톡이 오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해야 돼요. 이럴 때 바탕화면 나가주면 동영상이 이렇게 축소된 상태로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하면서 계속 시청해 줄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을 보고 유튜브 프리미엄 이제 필요 없나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 아쉽게도 유튜브나 유튜브 사파리 페이지에서는 이 기능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볼 수는 있는데요. 아이패드는 자체로 스플릿 뷰도 가능하고 슬라이드 오버 기능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은 메모 앱을 한번 틀어볼게요. 메모 앱에 위에 텍스트를 써놨고요. 가운데 줄이 생긴 게 보이시죠? 그래서 줄 상단에는 손글씨가 써지지 않고 하단에는 펜슬로 손글씨를 쓸 수 있는 상태입니다. 펜툴을 보면 한 가지 달라진 게 보이시죠? 이게 아까 설정해서 활성화해준 부분인데요. 이렇게 손글씨를 써줬을 때 텍스트로 전환시켜주는 펜툴이에요. 마찬가지로 아직 한글은 안 되지만 꽤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요. 저는 유튜브 영상을 준비할 때 메모 앱으로 좀 정리를 해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떠오르는 뭔가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림들을 좀 그려놓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안 됐기 때문에 노트 앱을 따로 스플릿뷰로 띄워서 한다거나 옆에 종이를 두고 그려두거나 하는 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메모 앱에 그림을 같이 그려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다른 필기 앱들처럼 도형 자동화 기능도 있는데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잡고 있으면 모양이 딱 정리가 되죠. 이 끝을 잡지 않고 그냥 그리기만 하면 이렇게 멈추는데 다시 이렇게 잡아주면 똑바로 네모가 그려지죠. 세모도 되고요. 여기서 신기한 게 딱 정방향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린 대로 모양이 잡혀지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직선도 잘 그려지고요. 하트도 되나?
오? 하트도 되네요. 별도 되고요. 오, 신기한데? 이건 진짜 몰랐네요. 그냥 즉흥적으로 그려본 건데. 다시 돌아와서 내가 손글씨 쓴 거를 텍스트화 할 수가 있어요. 텍스트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면 되는데요. 아직 한글은 안 되죠. 이 부분이 빨리 개선이 돼서 한글도 자유롭게 필기를 하고 텍스트로 전환하고 이렇게 되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문도 한번 써볼까요? 영문은 텍스트로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변환이 되죠. 지금까지 애플 펜슬로 사파리 메모 앱에서 사용해봤는데요. 이 기능들은 새로 생긴 기능들이고 기존에 해봤던 기능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충분히 사용해보고 유용한 꿀팁이 생긴다면 다시 한번 공유해볼게요. 다음은 키보드 사용자분들을 위한 꿀팁을 하나 전해드릴게요.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나 매직 키보드 사용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팁인데요. 좌측 하단의 지구본 버튼을 눌러주면 한글, 영어, 이모티콘이 전환이 가능했었는데요. 이제 지구본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이모지만 작은 화면으로 시연이 돼요. 그래서 저처럼 이모지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영키랑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새로운 아이패드 OS 베타 버전 같이 설치해서 사용해봤는데요.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발열이나 속도 문제는 특별히 발생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기기에서 모든 앱들을 다 틀어보진 않았지만 미니에서 테스트해봤을 때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뭐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기능들 같이 한번 살펴봤으니까 나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유용한 것 같다 싶으시면은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 이용해서 베타 버전 업그레이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용자에 따라서 사용하는 앱이나 뭔가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PC에서 백업을 한번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없으셔도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